세리는 회계사 앞에 앉아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해외 사업 계획서와 투자 계약서가 놓여있던 책상 위에는 이제 채무 내역과 세금 고지서만 남아 있었다. 회계사는 마지막 장을 넘겼다. 대표님. 세리는 창밖만 바라봤다. 말하세요. 추가 자금이 없으면 더 버티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회계사가 금액을 적어 보여줬다. 세리의 입술이 굳었다. 이걸 지금 어디서 구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뭘요? 저도 이제 더 도와드릴 게 없네요. 세리가 고개를 돌렸다. 회계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폐업 신고하시고 정리하시죠. 세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폐업. 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만들었는데. 압니다. 모르면서 안다고 하지 마요. 세리는 채무 내역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 회사 만들려고 내가 뭘 포기했는지 알아요. 대표님. 남편도 없었고 혼자 애 키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회계사는 더 말하지 않았다. 세리는 종이를 내려다봤다. 방법이 정말 없어요. 개인 자산까지 넣으시면 생활도 위험해집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요. 대표님 명의 부동산까지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세리의 손이 멈췄다. 회계사는 조금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를 살리려고 대표님까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세리는 씁쓸하게 웃었다. 회사 망하면 내가 안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도 살아야죠. 세리는 시선을 내렸다. 남의 눈물 뽑은 사람은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고 하죠. 회계사가 세리를 바라봤다. 왜 그런 말씀을? 그냥. 세리는 차민기의 얼굴을 떠올렸다. 영주에게서 빼앗았다고 믿었던 사랑. 그 사랑 하나를 지키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외면했는지 이제는 계산할 수도 없었다. 벌 받는 건가 봐. 대표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세리는 혼잣말처럼 웃었다. 내 딸까지 같이 벌 받고 있잖아요. 그 시각 서촌에서는 진이가 새로운 동화책 기획안을 펼쳐놓고 있었다. 책 제목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중비는 진이가 그려놓은 아이의 그림을 바라봤다. 아이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다. 한쪽에는 오래된 집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았다. 중빈이 물었다. 빈 쪽은 왜 비워뒀어요? 진이가 연필을 내려놓았다. 아직 모르는 미래니까요. 아이도 어디로 갈지 모르고. 네. 결국 어느 쪽으로 갑니까? 진이는 잠시 생각했다. 그건 독자가 정하게 하고 싶어요. 중빈이 웃었다. 그럼 작가가 제일 편하겠네요. 왜요? 결말까지 독자한테 떠넘기니까. 진이가 웃었다. 대표님 너무 현실적이에요. 출판사는 현실적으로 해야죠. 옆에서 원고를 정리하던 서촌 식구들도 웃음을 터뜨렸다. 오랜만에 진이의 얼굴에도 편한 웃음이 번졌다. 그때 한 사람이 세리 이야기를 꺼냈다. 진이 씨 어머니 회사 어렵다는 말 진짜예요. 진이의 손이 멈췄다. 다른 사람이 곧바로 눈치를 줬다. 그걸 여기서 왜 물어? 아니, 걱정돼서 그러지. 걱정은 당사자한테 해야지. 진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원고를 정리했다. 괜찮아요. 중빈이 진이를 바라봤다. 진이는 고개를 들었다. 어차피 다 알게 될 일이잖아요.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세리씨 다시 일어나실 거예요. 다른 사람은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는 쉽지 않대. 그래도 사람이 먼저지. 돈 잃은 건 안타깝지만 예전에 영주씨한테 한 거 생각하면. 말이 거기까지 나오자 모두 입을 다물었다. 진이의 얼굴도 굳었다. 중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남의 과거를 평가하려면 없는 자리에서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진이는 애써 웃었다. 하지만 아까까지 잡혀있던 그림에서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밖으로 나온 진이는 골목 끝 벤치에 앉았다. 세리를 미워했던 순간도 많았다. 엄마 때문에 숨막혔던 순간도 많았다. 그런데 다른 사람 입에서 세리의 잘못이 나오는 건 또 견디기 힘들었다. 진이는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꺼냈다. 세리에게 전화하려다 멈췄다. 그때 지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점심 먹었어요. 진이는 짧게 답했다. 아직요. 잠시 뒤 지후가 골목 입구에 나타났다. 진이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예요?
점심 안 먹었다면서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본부장님 회사는요. 사람이 밥은 먹어야 일하죠. 지우는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샌드위치. 진이가 받아들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지우가 진이의 얼굴을 살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없어요. 거짓말. 요즘 왜 자꾸 내 얼굴 읽어요? 쉬우니까. 진이가 지우를 흘겨봤다. 내가 뭐가 쉬워요? 화났으면 화난 얼굴. 속상하면 속상한 얼굴. 지금은요. 엄마 걱정하는 얼굴. 진이가 샌드위치를 내려다봤다. 다 티나네. 네. 싫다. 나는 좋은데. 진이가 지우를 바라봤다. 지우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샌드위치를 먹었다. 왜 좋아요? 나한테 숨기기 어려우니까. 진이가 한참 지우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골목 건너편에는 도희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웃는 모습이 그대로 보였다. 도희의 손에 들려있던 핸드백 끈이 손가락 사이에서 구겨졌다. 도희는 그대로 길을 건넜다. 둘이 나란히 앉아서 뭐해? 진이의 웃음이 사라졌다.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희야. 도희는 지우가 아니라 진이만 바라봤다. 나 진이. 진이도 천천히 일어났다. 왜? 감히 내까지 게 오빠랑 대화를 해. 지우의 표정이 굳었다. 말 조심해. 도희가 지우를 바라봤다. 오빠는 빠져. 내 얘기잖아. 내가 진이랑 얘기하는 거야. 진이가 종이봉투를 접었다. 할 말 있으면 해. 도희가 비웃었다. 아주 당당하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몰라서 물어. 응. 도희가 지우를 가리켰다. 오빠하고 왜 붙어 다니냐고. 도희야. 지우가 다시 끼어들자 도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지우 오빠 눈치 보느라 너무 오래 참아줬지. 진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뭘 참아. 내가 오빠 옆에서 얼쩡거리는 거. 나도 할 말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 도희가 한 걸음 다가갔다. 그럼 해봐. 진이는 도희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지우 씨가 너한테 물건이야. 도희가 굳었다. 왜 내 허락받고 사람을 만나야 해? 너 지금. 나는 지우 씨하고 밥을 먹든 얘기를 하든 내 허락 받을 이유 없어. 도희의 입술이 떨렸다. 오빠하고 나는 다시 시작했어. 진이는 잠시 지우를 바라봤다. 지우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건 너희 둘 문제야. 그걸 알면서도 이래. 나는 지우 씨한테 아무것도 요구한 적 없어. 도희가 웃었다. 그게 더 웃겨. 뭐가? 내가 불쌍한 척만 하면 오빠가 알아서 달려오잖아. 지우가 도희의 팔을 잡았다. 그만해. 도희가 손을 뿌리쳤다. 왜? 틀린 말이야. 틀렸어.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진이 씨한테 오는 건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야. 도희의 얼굴이 무너졌다. 오빠. 진이 씨가 시킨 적 없어. 그래서. 도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오빠도 얘 좋아해. 지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짧은 망설임이 도희에게는 충분했다. 도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진이는 지우를 바라봤다. 지우 씨. 도희가 울면서 웃었다. 역시 그랬구나. 지우가 말했다. 도희야. 지금은 내가 감정적으로. 아니. 도희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처음으로 정신 든 것 같아. 도희는 진이를 노려봤다. 너 때문이야. 진이의 표정이 굳었다. 또 내 탓이야. 내가 나타나고 다 망가졌어. 도희야. 어릴 때도 그랬어. 진이의 눈빛이 변했다. 내가 나타나고 우리 엄마는 나만 들들 볶았어. 학교에서도 다 너만 봤어. 진이가 낮게 말했다. 그래서 나한테 그랬구나. 도희는 입을 다물었다. 아직도 똑같네. 내가 힘들면 내가 없어져야 하는 거. 진이는 지우에게 종이봉투를 돌려줬다. 나갈게요. 진이씨. 둘이 얘기해요. 진이가 돌아서자 도희가 뒤에서 소리쳤다. 도망가. 진이는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돌아보지 않았다. 지우는 도희를 바라봤다. 너 지금 진이 씨한테 사과해. 도희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오빠 지금 나한테 하는 첫마디가 그거야. 응.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도희의 얼굴이 굳었다. 오빠. 진희 씨가 아니야. 지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한 말이고 내가 한 행동이야. 도희의 눈물이 흘렀다. 오빠는 이제 내 편도 아니네. 편이라는 말로 잘못까지 덮어주는 게 사랑이면. 지우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렇게 못해. 도희는 더 듣지 못하고 돌아섰다. 골목을 빠져나온 도희는 곧장 선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선경은 딸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놀랐다. 왜 그래? 엄마가 그랬지. 뭘? 나 진이하고 엮이면 내 거 다 빼앗긴다고. 선경의 얼굴이 굳었다. 도희는 이를 악물었다. 이번에는 진짜 못 참아. 한편 세리는 결국 회사를 나와 서촌으로 향했다. 출판사 앞에 도착했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안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진이가 새 기획안을 설명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세리는 유리문 너머 딸을 바라봤다. 한 직원이 세리를 발견하고 문을 열었다. 세리 씨. 사람들의 웃음이 잦아들었다. 세리는 애써 웃었다. 나 구경 왔어요. 누군가 자리를 내줬다. 앉으세요. 세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이전과 달랐다. 안쓰러워하는 사람, 경계하는 사람, 세리를 보고 시선을 피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사 일은 좀 해결됐어요. 세리는 웃었다. 왜요? 내가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까봐 걱정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 농담이에요. 세리는 진이 옆에 앉았다. 진이가 낮게 물었다. 왜 왔어? 딸 일하는 거 보러 오면 안 돼. 회사 정리는.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너도 폐업하라고 하게. 그런 말 안 했어. 다들 그 얘기하니까. 중빈이 다가왔다. 세리 씨. 왜요? 오늘 회계사 만났죠? 세리는 고개를 돌렸다. 벌써 들었어요. 연락받았습니다. 다들 내 회사 걱정이 그렇게 많네. 진이가 세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세리가 손을 뺐다. 엄마. 불쌍하게 보지 마. 누가 불쌍하게 봐. 내 얼굴이. 진이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어떤 얼굴로 봐야 해? 세리는 말하지 못했다. 진이가 낮게 말했다. 엄마 또 나한테 화낼 거면 집에 가서 해. 세리의 눈이 붉어졌다. 너도 내가 창피하지. 또 시작이네. 회사 망하고 돈도 없는 엄마. 그만해. 내가 이제 잘 되니까 엄마 없어도 되잖아. 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자꾸 그렇게 말해?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진이는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엄마 버린다고 한 적 있어. 안 해도 알아. 뭘 알아? 너는 여기 사람들이 더 편하잖아. 진이는 한동안 세리를 바라봤다. 맞아. 세리의 표정이 굳었다. 진이는 말을 이어갔다. 여기서는 내가 엄마 기분부터 살필 필요 없으니까. 진이야. 내가 웃으면 배신했다고 안 하니까. 세리의 눈물이 고였다. 너 정말 너무한다. 진이도 눈물을 참았다. 엄마가 먼저 너무해. 중빈이 두 사람 사이로 다가왔다. 오늘은 그만하시죠. 세리가 중빈을 바라봤다. 대표님도 내가 불편해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다들 말은 안 하지. 중빈은 단호하게 말했다. 세리 씨. 왜요? 회사가 어렵다고 세리 씨까지 실패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세리의 얼굴이 흔들렸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화내지 마세요. 세리는 고개를 숙였다. 진이는 가방을 챙겼다. 나 먼저 갈게. 어디 가? 집. 같이 가. 엄마는 엄마 일 보고 와. 진이가 나가자 세리는 붙잡지 못했다. 그날 오후 영주는 사빈과 카페에 앉아 있었다. 사빈은 영주가 주문한 차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요즘 단 거 먹네요. 왜요? 전에는 커피도 무조건 쓴 거 먹었잖아요. 사람 입맛도 바뀌죠. 그렇죠. 영주는 사빈을 바라봤다. 왜 자꾸 웃어요? 그냥이 어딨어. 사빈은 잔을 내려놓았다. 영주 씨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좋아서요. 영주의 손이 멈췄다. 사빈 씨. 네. 요즘 이상해요. 내가요. 나한테 자꾸 그런 말 하잖아요.
싫어요. 영주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싫다는 건 아니고. 사빈이 웃었다. 그럼 됐네요. 영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사빈은 그런 영주의 옆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스스로도 놀랐다. 처음에는 걱정이었다. 상처받은 사람이 계속 무너지는 게 안쓰러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영주가 웃으면 자신도 기분이 좋아졌다. 영주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다. 사빈은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요즘 소개 같은 거 안 받아요. 영주가 고개를 돌렸다. 무슨 소개? 남자. 영주가 웃었다. 미쳤어요. 왜요? 내 나이에. 또 나이 얘기. 그리고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사빈의 얼굴이 조금 굳었다. 영주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재혼이라도 잘해서 죽은 남편 회사 살리는 열부라도 돼볼까? 사빈은 웃지 않았다. 영주가 그 표정을 살폈다. 왜 그래요? 재혼하고 싶어요. 농담이죠. 그래도. 영주는 사빈의 눈을 바라봤다. 왜 그렇게 진지해? 사빈은 시선을 피했다. 그냥 물어본 겁니다. 영주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질투해요. 아닙니다. 맞네. 아니라고요. 영주는 더 이상 놀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카페에서 나온 두 사람은 서촌 골목을 함께 걸었다. 길 건너에서 주민 두 사람이 영주를 알아봤다. 한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이 고개를 저었다. 아닌데. 무슨 바이올린 하는 여자랑 바람이 났다고 하던데. 영주의 발걸음이 멈췄다. 사빈도 그 말을 들었다. 주민들은 영주를 알아보고 당황해 자리를 피했다. 영주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사빈이 말했다. 신경 쓰지 마요. 이상하죠? 뭐가요? 나는 아직도 저 말 들으면 아파요. 당연하죠. 다 지난 일인데. 사빈은 영주를 바라봤다. 과거라고 안 아픈 건 아니잖아요. 영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 참 바보 같아. 왜요? 죽은 사람 때문에 아직도. 그 사람 때문에 우는 거 아니잖아요. 영주가 사빈을 바라봤다. 그때의 영주 씨가 불쌍해서 우는 거겠죠. 영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빈은 손수건을 내밀었다. 영주가 받아들었다. 사빈 씨. 네.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요? 사빈의 손이 멈췄다. 이번에는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나도 모르겠어요. 뭐가? 사빈은 영주를 바라봤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영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빈은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영주를 걱정하는 것과 보고 싶은 것은 달랐다. 이제 그는 영주가 보고 싶었다. 그날 밤 진이는 집에 돌아와 새 동화책 기획안을 펼쳤다. 하지만 연필은 움직이지 않았다. 도희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다. 지후 오빠하고 나는 다시 시작했어. 그리고 지후의 말도 떠올랐다. 내가 진이 씨한테 오는 건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야. 진이는 연필을 내려놓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세리가 들어왔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세리는 먼저 방으로 가려 했다. 진이가 불렀다. 엄마. 세리가 멈췄다. 밥 먹었어. 안 먹어. 먹자. 생각 없어. 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세리가 돌아봤다. 왜? 회사 정리하래.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말해? 대표님한테 들었어. 임 대표가. 응. 세리는 웃었다. 둘이 이제 내 얘기도 다 해. 그런 뜻 아니야. 됐어. 엄마. 폐업하면 되잖아. 진이가 세리에게 다가갔다. 진짜 할 거야. 뭐? 회사 접을 거냐고. 세리는 고개를 돌렸다. 모르겠어. 그럼 같이 방법 찾아보자. 세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응. 왜? 진이는 어이없는 얼굴로 세리를 바라봤다. 엄마니까. 세리의 입술이 떨렸다. 진이는 조금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잘못한 거 많아. 위로를 참 예쁘게 한다. 나도 많이 힘들게 했고.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도 회사 망하는 거 구경만 할 생각 없어.
진이야. 대신 조건 있어. 뭔데?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마. 세리의 입가에 작은 웃음이 번졌다. 알았어. 진짜. 노력할게. 노력 말고. 알았다고. 진이도 조금 웃었다. 그때 진이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지후였다. 세리가 화면을 보고 물었다. 지후씨. 응. 받아. 나중에. 왜? 그냥. 세리는 딸의 얼굴을 살폈다. 싸웠어. 아니. 그럼 왜 안 받아? 진이가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도희 씨하고 다시 만난대. 세리의 눈썹이 올라갔다. 누가? 도희가. 지우 씨가 그래. 아니. 세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도희 말만 들었네. 진이가 세리를 바라봤다. 엄마는 왜 갑자기? 나도 남자 때문에 인생 말아먹은 사람이잖아.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러니까 말해주는 거야. 세리는 딸의 손을 잡았다. 남자 마음은 그 남자한테 직접 물어. 진이는 손을 뺐다. 됐어. 좋아하네. 아니거든. 너 지금 엄마 닮았다. 그 말 하지 마. 두 사람은 오랜만에 동시에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세리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세리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상대는 세리 회사의 해외 투자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자였다. 세리의 표정이 굳어졌다. 찾았다고요. 진이가 세리를 바라봤다.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구를요? 상대가 한 사람의 이름을 말했다. 세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 사람이 왜? 진이도 일어났다. 엄마. 세리는 전화를 들고 굳어 있었다. 계좌 주인이 직접 돈을 빼갔다고요. 잠시 뒤 세리는 겨우 물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상대가 위치를 알려줬다. 통화를 끊은 세리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진이가 앞을 막았다. 누구야? 세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세리의 눈빛이 달라졌다. 엄마가 직접 만나야 해. 누구를? 세리가 문을 열었다. 내 돈 가져간 사람. 진이가 따라 나서려 하자 세리가 돌아봤다. 넌 오지 마. 왜?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이 내 아빠하고도 관련돼 있어.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이야? 세리는 가방에서 수사관이 보내온 사진을 열었다. 사진 속에는 해외 투자 담당자로 자신을 속였던 남자가 있었다.